전북 지역의 교육 기반 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시설을 균형 있게 배분해 지역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가철 술을 마시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부터 최근까지 모두 8건을 적발했습니다. 가축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대한 방역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방역부서 공무원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3층 난간에 매달린 시민을 맨몸으로 올라가 구한 소방관이 화제입니다. 주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마다하지 않는 최웅일 소방관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교육 기반 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 시설들을 균형 있게 배분해 지역민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방송 댄스를 배우며 무더위를 이겨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에서는 일반인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부안에 위치한 전북도 학생해양수련원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의 수상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생존수영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문화회관이나 학생해양수련원과 같은 직속기관을 운영하며 지역 내 교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익산 지역에만 5곳이 몰려있고 전주와 김제 등 6개 지역에만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읍시와 임실, 순창, 고창군 등 8개 시군의 경우 전북 도교육청 직속기관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6개 시군 특정 지역에 13개 교육기관이나 직속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교육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8개 시군 학부형이나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균형 발전 측면에서 직속기관 및 교육기관에 대한 재배치 및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 학부모들은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확대와 같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좀 여러 좋은 기관들이 그런 시설들이 지역에 골고루 있으면 참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없는 지역들은 한번 그 수요를 좀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거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있다면 지금 폐교되는 학교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용해서 골고루 분배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직속기관이 없는 지역에 교육 관련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공공도서관도 없고 교육문화회관도 없는 정읍시를 포함해서 만약에 그 관련된 교육 서비스가 수요에 비해서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그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주민들의 교육 복지가 소외받는 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설 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휴가철 술을 마시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부터 최근까지 피서객이 몰리는 고속도로 요금소 5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모두 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면허 취소는 3건, 나머지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한평과 부안, 보령 등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다음 달까지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가축 전염병인 브루셀라병에 대한 방역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전북도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전북도 방역부서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브루셀라병에 걸린 무주 지역 한 농가의 한우가 다른 지역으로 팔려가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방역기관은 브루셀라병 판정이 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근해에서 조업하던 어선이 멸종위기 해양보호종인 브라이드 고래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변산선 A호가 21일 오전 9시쯤 변산면 가력도 근처 해상에서 브라이드 고래 사체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A호는 이날 고래 사체를 끌고 부안 격포항에 입항했습니다. 이 고래는 몸길이 7m에 둘레 2.6m로 불법 포획 흔적 등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A호 선장에게 위판 금지를 통보하고 부안군에 고래를 인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3층 난간에 매달린 시민을 맨몸으로 올라가 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소방서 최웅일 소방경인데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최 소방경을 이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읍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경 최웅일입니다. 소방 공무원을 선택한 여러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직업 특성상 어려운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일이라 생각하여 입사를 결정하고 또한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4년 4월 25일자로 정읍소방서에 최초 배명을 명받고 근무하여 현재까지 26년 3개월을 근무하였습니다. 또한 그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아주 급박하고 위급한 순간에 겁에 질리고 도움을 절실히 요청하는 요 구조자를 구조했을 때는 가슴이 매우 벅차오르고 반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안 좋은 결과가 있을 때는 무척 허망하고 힘이 들기도 합니다. 당시에 그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던 중 어떤 남성분이 사람이 난간 밖에 매달려 있다고 고성을 지르고 있어 그쪽으로 가서 보니 여성분이 3층 난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성분 발바닥에서 출혈이 계속되어 피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고 그 순간 아파트 그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이 눈에 들어와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올라가서 여성분을 안심시키고 혹시 모를 추락에 대비 바지춤을 잡고 제가 안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 구조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 평소에 이렇게 직업적으로 몸에 밴 행동이 나타났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시민들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 감사하기도 하고 또 무안하기도 합니다. 저희 소방서에서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일반적인 또한 화재 예방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지금 저희 정읍소방서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소방 출동로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상시 홍보와 단속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의해 저희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수 없거나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화재 현장이나 구조 현장에서 재난 발생 유형을 보면 부주의 또는 설마 하는 안전 불감증이 원인이 되는 사고가 무척 많습니다. 재난을 유발하는 사소한 행동이나 부주의가 나 자신 및 또한 이웃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가슴 깊이 명심하고 주의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국 첫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망사고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 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약 3m 떨어진 지점에 아이의 보호자가 있었지만 불법 유턴 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초 사고 지점이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던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는데요. 법원은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등을 재반 사항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속도가 30km에 못 미치는 9에서 18km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식이법 적용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A씨의 변호인 측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조계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의 속도 등이 명시된 만큼 법리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 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사망한 아이의 보호자가 보호자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제공하기 위한 김제시 지방 상수도 현대화 사업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김제시는 물관리 전문 공공기관인 K워터와 노후 상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지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제시는 확보한 물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비율인 유수율이 85% 이상 높아지면 연간 16억 원의 생산 원가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유수율을 높이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서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선불카드형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카드가 시중에 나왔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20일부터 카드형 상품권을 판매 대행점과 고향사랑페이 앱을 통해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페이 앱의 경우 상품권 충전과 관리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카드형 상품권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물건을 살 때 10% 할인 혜택을 받고 30%의 소득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시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김제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해 사용을 더 촉진할 방침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은 정체전선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기온 22도, 낮 기온은 25도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예보 기간 중에는 남부지방의 더위가 잠시 주춤할 것이란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목요일에도 비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오전 기온은 22도로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조금 오르면서 27도로 예상됩니다. 연이은 비로 도로교통이 좋지 못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안전운전과 보행 안전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한낮 기온은 대체로 25도 안팎일 것이란 예보입니다. 임실 24도, 김제, 부안, 고창 25도, 정읍 26도, 남원과 순창은 27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비는 금요일에 점차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금요일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